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저희 상준쌤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미래를 여는 디킨스 프로세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차례로 만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니 로빈스는 2회차간의 디킨스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 친구 나빈 투카람은 자신이 몇 번이나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디킨스 프로세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는다. 그는 내게 다른 건 몰라도 디킨스 프로세스는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두세 가지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쳐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각 단계마다 토니 로빈스가 도움을 주는데 참가자들은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린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과거의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가? 그 믿음들 때문에 당신은 무엇을 잃었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현재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당신의 그 믿음들이 1, 3, 5, 10년 후의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보고 듣고 느껴본다. 와우, 이 방법은 직접 체험해보니 정말 강력하다.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기침을 하면서도 어째서 담배를 계속 피울까? 아마 그들은 지금껏 담배를 피웠지만 별일이 없었잖아? 라거나 영화배우 조지 번스도 시가를 즐기면서 102세까지 살았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즉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법칙의 예외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과거에도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한다.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훗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 고통을 느낄까? 뭔가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다. 필요는 하지만 변화란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디킨스 프로세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는 수천 명이 모여든 자리에서 그들이 왜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털어놓도록 이끈다. 밤새 기침하면서 폐암에 대한 불안으로 벌벌 떨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구강암에 걸려 혓바닥을 절반 이상 잘라내야 하는 미래의 모습 앞에 직면하게 만든다. 사실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악착같이 믿고 싶었던 것들의 민낯을 마주한 수백, 수천 명의 청중은 눈물을 흘린다. 그런 다음 토니 로빈스의 코칭에 따라 자신을 결코 파괴하지 않을 진짜 믿음을 만들어간다. 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내가 갖고 있던 오랜 믿음 중 하나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불행해진다였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몹시 불안했다. 잠시도 일을 손에 놓지 않는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불행해지지 않을 터였다. 토니는 일 중독이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었다. 언제나 화가 나 있는 듯한 내 표정, 슬금슬금 내 눈치를 살피는 동료들, 가장 최근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박혀있는 2년 전 날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없는 일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홀로 늙어가며 서류 더미를 뒤지는 내 미래의 모습. 결론은 분명했다.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을 것이었다. 나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값진 새로운 믿음을 얻었다. 잠깐만 내려놓아도 행복해진다. 디킨스 프로세스를 글로 설명하려니 어쩐지 시시한 느낌이다. 하지만 디킨스 프로세스를 삶에 적용시키면 3, 4주 안에 당신은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약 1년이 지나면 디킨스 프로세스가 당신 삶에서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목표 추구를 잠시 멈추고 긴 호수에 꼬인 부분을 찾아보라.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마이클 버비 걸리아는 카메라 앞에서나 밖에서나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연극과 영화, 스토리, 스토리텔링, 스탠드업 코미디가 합쳐진 그의 솔로 투어 공연은 전 세계에서 매진을 기록한다. 최근에는 제작, 감독, 각본, 주연을 맡은 영화 돈 싱어 트와이스로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마이크, 너하고 약속이 있어. 마이크는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다는 것이다. 그 비결에 대해 들어보자. 내게는 지금껏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독특한 습관이 있다. 언젠간 천천히 나를 돌아보며 자꾸만 미루는 버릇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법은 없었다. 그런데 운동을 하겠다거나 글을 규칙적으로 쓰겠다는 등 내 자신과의 약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다가 나중엔 허지부지 되고 있었다. 문득 내 자신도 내가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고 너무 한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마이크 내일 아침 7시에 페들러 카페에서 "나하고 약속 있어."라고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잤다. 바보 같고 창피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효과가 컸다. 내가 이 책에서 마이크 버비 걸리아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처럼 자신과의 약속 또한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상기시키면 실행력이 매우 높아진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휴대폰 알람 메시지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자신에게 줘라. 이 작은 노력 하나로 마이크 버비 걸리아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페드러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 그는 배우들 사이에서 가장 대본을 잘 쓰는 작가라는 명성도 얻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마이크는 젊은 팬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 찰나의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이것들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다. 단,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써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다. 나만의 호흡으로 써라. 어떤 하루에 대한 기록은 책 한 권의 분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단어로 한 줄로 정리되는 하루도 있을 것이다. 절대 정해진 양을 채우려고 아둥바둥하지 마라. 표준이나 기준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야 진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한 걸음이 더 나아가서 남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일기장에 담아라. 그것들이 결국 언젠간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 당신은 점점 명성을 얻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표준을 거부하라는 메시지는 성공과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자리 잡는 것 같다. 이 책은 타이탄들 모두 입이 아프게 강조하니까 말이다.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로서 나 또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조언을 주자면 모든 걸 기록하라고 하겠다.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지 않다. 가장 들이기 좋은 습관이다. 마이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더 많이 알리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단순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영혼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자신을 죽이지 마라. 릭 루비는 MTV에서 지난 20년간 가장 중요한 음악 프로듀서라는 평가를 받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조니 캐시부터 제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뮤지션들과 작업했다. 블랙 사바스, 슬레이어, 시스템 오브 어 다운, 메탈리카,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링킨 파크 같은 메탈 그룹은 물론 아델, 셸리 로크, 라나 델 레이, 레이디 가가 등 정상급 팝 가수들과도 협업했다. 나아가 LL 쿨 JLL, 비스트 보이즈, 애니넴, 칸예, 웨스트 등과 함께 힙합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최고의 작품은 관객을 갈라놓는다. 릭은 어디를 가든 티셔츠와 반바지, 플립플롭 차림이다. 특정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레스토랑에는 가지 않는다. 자신의 창의성은 냉난방 기능을 갖춘 침대 매트리스인 칠리패드에서 나온다고 그가 얘기했을 때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많은 타이탄들이 칠리패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척이나 당황했다. 세상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길이 진짜 있는 것 같다. 2015년 그는 아델과 함께 그녀의 정규 앨범 25를 만들었다. 아델은 릭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미 완성된 분량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작업했다. 25는 그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내가 릭의 이름을 처음 본 건 생전 처음 구입한 슬레이어의 리제인 로드라는 앨범에서였다. 슬레이어는 슬래시 메탈의 부흥기를 연 그룹이다. 슬래시 메탈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에 바탕한 과격한 사운드와 가사가 특징이다. 슬레이어는 슬래시 메탈 중에서도 사악성, 포악성, 악마주의가 가장 강한 그룹이었다. 릭은 이렇게 말했다. 슬레이어와 계약했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슬레이어로도 메이저 음악 음반사와의 첫 계약이었다. 내 걱정은 다름이 아니라 앨범이 폭발적으로 매진돼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나는 가장 극단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슬레이어의 음악 스타일이 딱 그랬다. 그 개성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주류 관객을 위해 약하게 조절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진짜로 열정적인 것을 원한다. 그리고 최고로 열정적인 것은 모든 관객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 가장 훌륭한 걸작은 늘 관객을 갈라놓는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가 앨범을 발표했을 때 이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로 평가가 나뉘면 그건 큰 성공이다. 한 명의 아티스트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리거의 이 말은 심오하다. 유행에 부응하는 작품들은 일정한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한다. 대중의 입맛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려면 변하지 않는 입맛을 찾아야 한다. 너무 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타면 안 된다. 매운맛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모두가 뭐 나쁘지 않군요 하는 것보다 아,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과 이건 쓰레기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히트다. 릭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자신을 죽이지 마라. 영감의 원천은 지적인 활동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에는 큰 스트레스와 슬럼프가 따른다. 꽉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을 때도 많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에게 간단한 숙제를 내라. 예를 들어 5줄의 가사가 필요한 노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내일 오전까지 마음에 드는 딱 한 단어만 찾는 것이다. 한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 영감은 지적 활동이 아니다.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우린 5줄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머리를 쓴다. 이성적인 체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왠지 자꾸 끌리는 단어들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 단어들 사이가 자연스럽게 마법처럼 이어지면서 아름다운 문장, 가사가 된다. 가장 오래 사랑받는 것을 찾아라. 우리가 큰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에게 너무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리금 말한다. 경쟁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의 영감을 활용해야 한다. 경쟁자 따위가 당신을 조정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는 더 좋은 노래를 만들려면 미술관에 가서 수백 년을 사랑받은 그림을 봐야 한다. 불멸의 소설을 읽고 지금 봐도 천천히 촌스럽지 않은 영화를 보고 인류가 위안과 평화를 얻어온 시를 읽어야 한다. 위대한 작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푹 담가야 한다. 지금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은 노래를 들어야 한다. 5조 선정 역대 최고의 앨범 100선이나 롤링스톤 선정 역대 최고 노래 500곡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경쟁자 따위는 넘볼 수 없는 거인이 될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라.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여자친구가 내게 선물한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워 당신에게도 소개한다. 당신도 나처럼 그녀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겉면에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가 적힌 투명한 병 하나를 내게 선물로 주었다. 팀,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여기에 넣어봐요. 매일 어떻게 하면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내가 보기에 딱했던 모양이다. 선물로 받아놓고는 처음에는 심드렁했다. 하지만 선물을 준 그녀에 대해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짜릿한 흥분이나 기쁨을 제공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내용을 갖다 종이에 적어 당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일상을 몰라보게 활기에 넘치기 시작했다. 멋진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머릿속에만 저장해 두면 3개월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멋지고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까맣게 잊고 다시 우울과 비판 모두에 젖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을 저장하는 병을 갖는 건 이에 대한 매우 지혜로운 처방이다.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할 때 병성의 조기를 꺼내 읽으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투명한 병에 멋진 일들이 점점 쌓이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사뭇 달라진다. 이 책에 등장하는 타이탄들의 성공 비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각화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시각화해서 정리 시각화해서 정리하면 현명한 해결책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이름의 병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신도 한번 시도해 보아라. 병만 갖고 있어도 거기에 넣을 멋진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를 볼 때마다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잘 해냈잖아. 힘내라 팀.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곤 한다. 항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금방 지친다. 포기한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순환을 끊는 지혜는 작은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학 문제를 풀듯 하는 문제를 해치운 후 곧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의 삶은 병 속에 어떤 멋진 일도 정립하지 못한 채 스르르 사라지고 만다. 나에게 일어난 멋진 일들이라는 글귀와 커다란 별 또는 느낌표가 붙어있는 병을 준비하자. 삶을 항상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꼭 이 병을 준비해야 한다. 어린 자녀를 참여시켜도 좋다. 내 독자들 중에 가족 전체가 이 방법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다. 매일 병에 한 가지씩 적어서 넣는다. 기록해 넣을 만한 것이 없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남겼다. 또 좋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멋진 하루였을 테니까. 하루하루 작고 소박한 멋진 일들, 감사하는 일들, 입에 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당신을 시작할 것이다. 다수를 경계하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를 지낸 에릭 와인스타인은 현재 세계적인 금융 컨설팅 기업 틸 캐피탈의 전무이사로 일한다. 그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른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그가 미디어에 기고한 다양한 칼럼, 아이디어, 신조어 등은 늘 세간의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에릭과 나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의 커다란 야외 온수 욕조 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그가 들려준 말은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는 많은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학자다. 실험과 통계, 리서치 자료 분석을 광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내가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선택한 2,000에서 3,000명 사이에서만 유명해지면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다. 내 조사와 연구 결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2,000명에게만 알려지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 딱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이 내게 최대의 장점과 최소의 단점을 제공한다. 이는 케빈 켈리의 1,000명의 진정한 팬 그리고 릭 루빈의 최고의 작품은 관객을 갈라놓는다와 일맥상통한다. 어떤 훌륭한 제품도 어떤 탁월한 서비스도 최고의 걸작도 그것을 널리 퍼뜨릴 2,000명이 없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한다. 에릭은 늘 다수라는 단어를 경계한다. 많은 사람이 합의하거나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분명하거나 이때도 만장일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의 생계와 안위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위협이 있을 때가 아니고서는 좀처럼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다. 내 의견이 많은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내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무의식 중에 타인의 의견을 따르는 건 아닌지 어떤 허영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을 보라. 얼마나 많은 집단들이 근거도 없는 맹신을 쫓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지를. 에리그의 다음과 같은 조언은 우리가 오랫동안 숙고해야만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질문하라. 사람들이 절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보자. 여행자들은 왜 그토록 무거운 가방을 갖고 공항의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왜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사람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종사였던 로버트 플레스였다. 그는 1989년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만들어 세상을 뒤집었다. 1952년 봄베이 탁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챔피언에 오른 사토 히로지는 일본 대표팀 가운데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선수였다. 그를 챔피언으로 만든 건 딱딱한 라켓에 스펀지를 대면 탁구공이 라켓에 닿을 때 나는 소리가 달라져 상대가 혼란스러워하겠지라는 생각이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딕 포스버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무도 등으로 가로 발을 넘는 배면 뛰기를 상상조차 못했을 때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 에릭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다수가 합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만들어낸 것들 중 형편없는 것을 골라보라. 일단 다수는 합의할 때만 아우성을 칠 뿐 합의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시들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방치되는 것들이 많다. 혁신은 여기서 탄생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우산의 디자인, 표준적인 디자인이 영 별로라고 생각되면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종이접기, 오리가미 실력을 응용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면 새로운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분야에서는 흔한 해결책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있다. 그걸 찾아 내게
내는 게 혁신이고 성공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말이다. 에릭의 말과 글은 전염력이 강하고 퍼져나가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발표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깊은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조어다. 탁월한 신조어를 만들려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어휘력을 갖춰야 한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면 언어다. 장단컨대 가장 좋은 사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들어본 적 없고 부르기 쉽고 색다르고 재미있고 매력적인 단어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사람을 이긴다. 신조어를 아이들의 유치한 장난감으로 여겨서는 큰 코 다친다. 품격 있는 언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개탄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러면 아마도 당신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나도 그의 영향을 받아 틈만 나면 신조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연인과 함께 보기로 약속한 TV 드라마를 혼자 몰래 보는 사람이라는 뜻의 TV 불륜. 입만 열면 타인을 성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극좌파 등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편견주의자를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이 신조어들이 성공했는지는 당신이 더 잘할 테니 생략하자. 어쨌든 에릭 와인스타인은 현존하는 최고의 수학자다. 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수학이 아니라 그의 언어였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운드 트랙. 이 책의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탄들의 80%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침 명상을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그들도 대부분 명상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패턴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더 큰 성과를 위해 노래 한 곡이나 앨범 하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업장에선 항상 다음과 같은 음악이 울려 퍼진다. 오. 암벽 등반에 떠오르는 젊은 스타 알렉스 호놀드는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사운드 트랙을 들으며 컨디션을 점검한다. 여행의 기술을 쓴 롤프 포츠는 영화 사이드웨이, 웨딩 크래셔, 금발이 너머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롤프 켄트의 젠 이펙트를 일하기 전 30분간 틀어놓는다. 오토매틱의 CEO 매트 뮬렌웨그는 에이셉 로키의 에브리데이와 드레이크의 원 댄스를 들으며 머릿속을 정리한다. 세계 최고의 여성 장애물 달리기 선수인 아멜리아 부는 스매싱 펌킨스의 Tonight Tonight, 니드 투브리드의 Keep Your Eyes Open의 광팬이다. 수학자이자 셰프인 크리스 영은 폴 오켄폴드의 Live at a Rosen in Shanghai와 피트 통의 에센셜 믹스에서 영감을 얻는다. 유튜브 철학자로 불리는 유명 저널리스트 제이슨 실바는 한스 짐머가 만든 영화 인셉션의 사운드 트랙 타임을 사랑한다. 구글 임원 출신인 크리스 사카는 바우어의 할렘 쉐이크, 제이지와 카니 웨스트가 함께 부르고 비욘세가 피처링한 리프트 오프가 틀어져 있으면 엄청난 양의 이메일을 처리할 수 있다. 통상 타이탄들은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앨범 한두 개와 영화 한두 편을 고른다. 특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작가들은 대부분 밤 11시에서 4시에 일하는데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영화, 종종 음성을 소거한 그리고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틀어놓는다는 것이다. 100번도 넘게 본 영화가 있고 1000번도 넘게 들은 음악도 있다. 그들이 선택한 영화와 음악은 독창적인 작업, 즉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오는 고립감을 훌륭하게 상쇄시켜준다. 이는 단순한 습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도 꼭 가지면 좋을 습관이다. 한 편의 영화와 한 곡의 음악이 100명의 친구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 오직 당신에게만 편안함, 여유로운 행복, 영감을 제공하는 영화 음악을 찾아내보라.
분명 그것들도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나발 라비칸트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 구직자들을 위한 플랫폼 엔젤리스트의 CEO이다. 지금껏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으며 그중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나발은 내가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멘토이기도 하다. 받아들여라. 그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다. 음.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않는 것,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불행은 대부분 그런 몸부림과 혐오감 때문이다. 나발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은 받아들여라다. 약간 의외다. 나발 같은 투자 전문가에게는 바꾸거나 떠나거나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권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는다. 뭔가를 바꾸고 어딘가로 떠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거대한 은하수에 있는 별 하나의 주위를 맴도는 작은 바위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숭이들이다. 우주는 100억 년 이상 존재했고 앞으로 1000억 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주 속에서 나나 당신은 극소, 극소의 존재일 뿐이다. 반딧불이가 한번 반짝여 본 것 정도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간 우리가 할 일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 지구도 태양도 전부 그러니 그냥 앉아서 나를 중심에 놓고 조금씩 눈만 돌리는 게 가장 행복한 자세다. 중심의 즐거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떠날 때 필요한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가볍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였을까? 나발의 말은 거침이 없다. 그는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간단히 말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충분하다고 웃는다. 이처럼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들은 작고 단순해진다. 나발에게 참된 행복의 정의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에게 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너무 힘에 겹거나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간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빠른 속도로 행복해진다. 의도적으로 말하라. 나발은 처음엔 스타트업을 창업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일하던 실리콘밸리에서는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도 누군가 미래 계획을 물어올 때마다 별 생각 없이 사업을 하겠노라 답하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난 후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와, 아직도 여기 있네? 회사 차린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파다했는데 아직 독립 안 한 거야? 그는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말만 떠벌리고 다닌 사기꾼이 된 것 같은 심정이었다. 친구와의 만남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회사를 차렸고 예상보다 큰 성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발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행복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녀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란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분명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정리해보자. 나발에 따르면 행복은 자신을 중심에 놓는 행동이다. 중심에 앉아 해답이 가능하고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 노력한다.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진리를 찾아 수십 년 동안 산속을 헤매며 고된 수련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일깨우는 진리는 매 순간 얻을 수 있는 소박한 것들이면 충분하다.
나발은 깨달음이란 우리가 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이다라고 설명한다. 멋진 말이다. 매일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누구든 일정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다. 나 자신만 납득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 어디로 가지 못해 무언가를 바꾸지 못해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나발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선물한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현명해지면 된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스스로를 찾아가라.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하라. 글렌버그는 30대에 알코올 중독으로 바닥을 친 후 다시 삶을 시작했다. 2014년 9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이름을 올렸다. 라디오, TV, 인터넷, 출판 분야를 두루망라한 글렌의 플랫폼에는 매달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방문한다. 무엇이 술 주정뱅이였던 그를 세계 최고의 인물로 변신시켰을까? 팀 페리스 쇼 청취자들의 뜨거운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글렌을 인터뷰할 때 극적으로 성공하겠고 그와의 대화는 앞으로 10년간 강력한 에너지로 나를 밀고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전히 실수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 각고의 노력 끝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를 얻은 그에게는 어느 날 청취자 한 명의 전화, 아니, 어느 날 청취자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왔다. 글렌, 당신은 실수라고 해본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순간 그는 침묵했고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글렌은 친절히 말했다. 잠깐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보죠. 그는 약 15분 동안 자신에 대해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다음 덧붙였다. 그동안 저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사실 전 이런 놈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끈 글렌은 젊은 인턴 직원과 프로듀서에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글렌백이 다시 시궁창에 빠져 끝장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정반대 일이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솔직한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글렌은 회상한다. 왠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우울증 환자로 세상을 저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일들을 그래서 얼마나 삐뚤어진 길을 비틀대며 걸어왔는지를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말이다. 나는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각본에 있고 완벽한 타임으로 시작되는 세상에서 자랐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시스템에 익숙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날 나는 사람들의 진정한 것, 나의 것, 솔직한 것이 굶주렸던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반드시 아니다. 진정한 모습을 보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 나자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의 진정한 모습만으로 늘 충분할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클레는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린 시절 이웃의 한 노부인에게서 얻은 가르침에 대해 얘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는 16살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수프 한 그릇을 주었다가 곧장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음에도 온갖 역경을 뚫고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클랜에게 말했다. 클랜 기억하라. 옳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훌륭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일 정도를 넘어서는 걸 거부해왔기 때문이란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글렌에 따르면 그것은 곧 자신만의 원칙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신념과 철학이 같든 다르든 나는 똑같이 그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이다. 그것이 내 원칙이다. 일관적인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오래 가지 않는다. 웨인 미크스 교수와의 대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30대 초반 글렌은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며 한 학기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두운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이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에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의 등을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다. 신학과의 웨인 미스크 교수였다. 웨인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겠니? 자네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곳은 자네가 충분히 지낼 만한 곳이라네. 자네는 언제까지든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너무나도 단순한 웨인의 말은 글렌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주었다. 웨인 교수는 내게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주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준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똑똑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지금껏 숨겨왔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 실패할 자격도 그것에서 벗어날 자격도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얻을 자격도 있다. 글렌의 말처럼 신이 창조한 이 세상 바로 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있어도 된다. 하루하루를 옥제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글렌은 토머스 제퍼슨의 명언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새기고 살아간다. 신의 존재까지도 대담하게 질문하라. 만일 신이 정말로 있다면 맹목적인 두려움보다는 이성의 경의를 표하는 인간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어떤 연설인데요. 레이 찰스인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겁니다. Don't give up on your dream. Don't give up on your dream.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Don't give up on your dream. Why did this have to happen to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나요? 라고 막 신한테 막 물어보죠. Why did this have to happen to me? 결국 Don't give up on your dream. Don't give up on your dream. 당신의 꿈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입니다. 사진 찍을게요. Don't give up on your dream. Don't give up on your dream.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어디 갔니? 사진 찍는 거 여기 있다. 하나, 둘, 잠시만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